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생명현상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듬성듬성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감염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감염병이 뭐냐면 우리는 이 아이를 생명현상의 특성 이외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생명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병원체. 병원체가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주체입니다. 자, 이게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이런 겁니다. 병원체예요. 왜냐하면 기생생활을 합니다. 기생이 뭐냐고 하면은 다른 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는 이익을 얻는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예요. 자, 먼저 바이러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보세요. 단백질 껍질과 핵산. 여기서 핵산은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DNA, RNA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생물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생산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 짓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짓냐면은 첫 번째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 그리고 건축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완성체. 건물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비유하자면 이거죠. 설계하고 건축하고 완성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계도를 다 갖고 있는 게 DNA예요. DNA. 데옥시 리보 엑시드. 데옥시 리보 핵산이에요. 자, 이거 몰라도 되는데 DNA는 이렇게 생겼어요. 꼬여 있어요.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본 적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풀려. 꼬여 있던 게 풀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돼서 사다리 꼴 구조.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RNA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염기 서열이 있는데 DNA는 AG, CT,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게 있고 얘는 RNA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AG, C, U. 좀 진도를 좀 나가다 보면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요. 굳이 따지자면 mRNA예요. 메신저 RNA. 그래서 기본이 돼서
이렇게 3개씩 짝을 져요.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부르는 트리 플랫 코드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3개씩 짝지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요런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 뭐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뭐 그런 게 있어요. 점점점점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아미노산의 그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성질,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단백질 구조를 갖게 돼요. 자, 각기 다른 단백질이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DNA가 기초가 돼서 RNA가 됐다가 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DNA가 RNA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 한번 훑는다. 훑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mRNA가 뭐 sRNA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되면 트리플렛 코드 뭐 이렇게 작져요. AGG 뭐 ACC 뭐 AUU 뭐 이렇게 UUU 이렇게 하면 종결 코드네요. 요거 3개짜리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르는 건데 불러요. 그래서 요런 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요겁니다. 요거.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뭐 DNA, RNA, 단백질 이건 엄청 단순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복잡한 과정이니까 뭐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단백질 별로 없어. 바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DNA나 뭐 RNA 가지고선 해요. 이놈들이 왜 나쁘냐면 지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세포에 기생을 해. 세포 기생을 해서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거야. 뻐꾸기 같은 거, 뻐꾸기. 지가 키우기 싫으니까 남 둥지에 갔다가 놓고 그 둥지의 주인은 그냥 불쌍한 애가 키우는 거죠. 아니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죠. 세포에 달라붙기 좋은 이런 뾱뾱이 같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징그러워요 좀. 그리고 안에는 단백질 껍질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에 뭐 RNA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게 마구마구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세균을 죽이는 아이죠. 얘는 영화에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그래서 기생을 해. 어떻게 하냐면 세균이 이렇게 있어. 한번 쳐보세요. 세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있는데 G 유전자를 이렇게 띡 하고 내보내. 이 안에는 뭐 RNA나 뭐 DNA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G 거 복사할 때 그 초록 색깔 박테리오 파지 것도 복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죽게 되죠. 지 거 복사 못하고 남의 거를 해주니까 결국은 죽게 돼서 감염돼서 죽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무생물적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이러스의 특성 생물적 특성 그리고 무생물적 특성 둘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핵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증식도 되고 돌연변이도 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뭐 남들 할 건 다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백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의 구조적 특성을 못 갖췄어요. 못 갖춤.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생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이 보호하는 형태예요.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생명체, 생명 현상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꼭 바이러스 하면 이 말이 꼭 떠올라야 돼요. 기생. 자, 기생이 뭐냐? 한쪽은 이득, 그리고 다른 한쪽은 손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죽을 정도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RNA나 뭐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해서 최초의 생물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봤을 때 다른 생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명체의 기원이라는 거를 그런 주장들이 파기되었죠. 담배 모자이크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잎이 걸렸어. 담배잎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병이 걸렸어요. 담배야. 저렇게 담배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래는 이런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잎으로 이렇게 담배로 못 쓰게. 그래서 주변의 거를 멸균을 했어. 근데 계속 생겨. 아, 이건 균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얘는 전염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얘를 갈아서 즙을 만들어. 그래서 얘를
정상 담배 잎에 발랐더니 되는 거야. 멸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잘 안 없어져. 소독을 해도. 언제든지 기회 감염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회 감염이 뭐냐면 항상 몸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내가 이길만 하면은 주변 것들을, 면역 세포들을 이길만 하면은 출동하는 거지. 얍삽하게. 그런 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 모자이크. 담배 모자이크병 실험을 했어요. 담배 이파리에 병이 든 걸 봤다. 그랬더니 이거는 불치병이다. 날 수 없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멸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걸 해봤는데 결국 균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세균 여과기로 걸렀는데, 그러면 세균은 걸러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잎, 모자이크 잎을 짠 추출물을 정성 담배 잎에 보내면 걸렸어. 왜냐면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세균보다도 작은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이거죠. 바이러스. 세균보다 작은 게 있을 것이다. 담배 모자이크 실험이죠. 실험. 어떻게 실험했다고요? 체에 걸렀어. 이렇게. 얘는 세균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나온 액은 무균 상태죠. 근데 요 무균 상태의 물을 담배 잎에 발랐더니 걸렸어. 그 세균보다 작은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서 생각해낸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생물 구성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까지 생물.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가 바이러스에 관한 거예요. 꽤 오래 했네요. 요거로. 자,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물의 구성. 처음에 생명과학에 의해, 두 번째 생명 현상의 특성, 세 번째 생물의 구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첫 번째, 뭘로 구성되어 있냐?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거 1번 뭘까요? 왜 번 물이죠. 물 H2O입니다. H2O. 자, 요런 거는 너무 어려워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때 원소교육을 안 했으면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고등학교 패턴은 한번 싹 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약 생명체 내 70% 이상이죠. 이렇게 원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물이 대부분이에요. 물. 어느 정도 대부분이냐면 85%, 3분의 2. 더 많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 많은 건 뭘까요? 물.
탄수화물 많은 거.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약 10%.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질 몇 퍼센트? 2%. 그리고 우리가 이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얘를 우리는 DNA 몇 퍼센트냐면 1%. 이렇게. 그리고 탄수화물은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어서 약 0.5% 탄수화물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0.1%가 무기, 염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기일수록 어릴수록 물의 성분비는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물을 좀 화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은 H2O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H.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죠, 플러스가. 그래서 얘는 뭘 띠냐면 극성이라는 거를 띠게 됩니다. 극성.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특이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생물체 사이에서 물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비열입니다. 비열. 그리고 기화열. 자,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열.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온도 1도 높이는데 사용되는 열량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를 변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열이 얘예요. 비열이 20kcal/g이라는 A 물질과 비열이 90kcal/g인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80kcal를 g당 투자했을 때 A는 몇 도가 오를까요? 9도가 올라가는 거죠. B는 2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화열. 얘는 뭐냐면 물이 기체로 갈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조절하기가 되게 좋아요. 기화열. 쓰기가 엄청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해성이 크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든 잘 녹여. 전락을 잘 녹이면 운반하기가 좋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버퍼라는 개념이에요. 버퍼. 이거 뭐냐면 pH 농도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하면 그래프를 그려면 시간당 염산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물에. 이렇게 올라가요. pH가. 그래서 조금의 양은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퍼. 책에는 안 나옵니다. 자, 봐요. 그래서 또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운반도 잘 되고, 그리고 pH가 일정하게 잘 유지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단백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물을 왜 생명체 내에서 쓰냐. 기화열, 비열, 그리고 용해성이 크고 얘 때문에 쓰죠. pH 농도가 잘 안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만의 특수한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많은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몸을 구성해요. 몸을 구성하고 많은 양은 차지해. 우리 몸에 많은 양.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 그래서 똑같은 100kg인데 근육질 100kg랑 좀 살집 있는 100kg는 그 사이즈가 좀 달라요. 뭐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 많은 양이 있고 몸을 구성하고 신호 전달이나 물질 대사. 자, 요런 것들을 합니다. 뭐 신경에 대한 아파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백질을 통해서 신호로 전달할 수도 있고 바로 신경세포체가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입니다. 자, 어쨌든 단백질에 관련된 거를 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얘네들은 요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얘 때문에 특히 요거 N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뭐 필수로 꼭 필요한 거죠. 아미노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못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면 회복이나 어떤 성장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구조냐고 하면 아미노산은 많은 단백질이 있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은 1차 구조 이루고 1차 구조가 2차 구조, 2차 구조가 3차 구조. 그래서 딱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에 해서 아미노산 집합체가 형성돼요. 집합체. 아미노산 집합체가 형성되면은 이게 단백질 1차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g당 4칼로리, 4kcal.
g당 이렇게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 대사, 그리고 화학 반응, 그리고 생리 조절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때문에 병원체에 방어작용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항체예요. 항체 성분.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운반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 얘는 물이고. 자, 요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은 체내에서 가장 많다. 두 번째, 왜 쓰이냐면 비열, 기화열, 또 용해성, 또 우리가 배웠던 버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비열은 높음, 기화열, 기화열도 높고 용해성 좋음, 그리고 버퍼, pH 잘 제가 이거 이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그래서 계속 물을 쓰고 있는 거죠. 체내에서. 세 번째, 한번 보면은 뭐였지? 단백질.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로 되고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해볼까요? 지질 아닙니다. 단백질까지 했고 물과 단백질까지 했고, 그리고 지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염류, 그런 것들은 추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쓰여진 것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